안녕하십니까. 물개연구소 DK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언론에 요새 너무나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수완박, 무슨 무협지 제목 같은데, 무협 영화 제목 같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준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것이 또한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랄까, 하여튼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친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던 김호수 총장도 헌법에 위헌이다,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직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검찰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고, 참 예상치 못한 어떤 행동인데, 그런 상태고, 이에 대해서 또 민변에서는 또 헌법 조문에 어디 그게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느냐,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발표를 했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의 어떤 영장 청구하는 권한을 검찰에게 준 것과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다면 위헌인 쪽으로 한 표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꼭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헌재에 가게 되면 위헌이다 해서 위헌법률심판 이래서 헌재에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위헌이 아니냐. 검사만이 영장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가지는데 수사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해오는 것을 청구할지 말지 요것만 하고 영장을 따로 수사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체계가 맞지 않지 않느냐. 큰 것을 할 수 있으면 작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원래가.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형사사법제도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인신구속에 대한 거죠. 국가형벌권이라는 것도 몸을 구속해서 이제 형벌권을 실현하고, 안 되면 또는 무슨 벌금형으로 가지고 실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핵심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은 전부 박탈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의 견해에 한 표를 던집니다만은, 그분이 그간 너무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찰권이 이제 박탈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늦게나마 무슨 바로 잡는다, 그런 것은 참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모든 어떤 행동,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 예, 어떤 행동 자체의 의미, 그 행동에 대한 그 시기에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의 의미,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하고 그 시기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또는 동기,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점에서 인간의 행동은 분석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그동안 무슨 검찰 개혁이다, 무슨 전 정권 때에 거기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또 부엉이 바위에서 가시고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검찰권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무슨 중수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권도 6개 분야 빼고는 전부 박탈을 해가지고 뭐 수사권 어떤 통제를 해온 건 맞는데, 아니 그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이렇게 완결돼서 시행을 하다가 그게 얼마 되고 정착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 지연 딜레이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시 이제 수사권을, 검찰 수사권을 아예 전부 박탈하겠다, 이런 제도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은 다 지금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동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억은 6개 분야로 남겨두고 1억은 조정이 되었는데,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곧 5월 10일 날 정권이 바뀌면, 그전에도 지금 조금 이제 무슨 블랙리스트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자신들에 대한 목을 조여 오니까 구제책으로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전에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발효를 시키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 꼴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 참 우리 어떤 주권 재민이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이 공직자들은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진짜 무슨 선거철에나 호소를 하면서 절하고 그거 1인 그 뭡니까 판자떼기 들고 뭐 절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참 그런 말 참 무색하고, 오로지 90%가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순리고, 일반인들은 전부 죄를 지었으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없애버리겠다, 검찰권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늘 이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염두에도 두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또 해괴한 법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이 꼭 필요하면은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왕에 6개 분야만 남기고 다 수사권을 경찰에 줬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난리를 지기면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선 패배로 인해서 수사의 목을 조여오는 자신들을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눈과 귀를 가진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런 뻔한 이렇게 뻔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이 과연 국민에게 용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실정, 20여 차례의 부동산 온갖 제도를 걸레조각처럼 만들어버린 부동산 대책, 그러한 어떤 폭압적인 어떤 행패에서도 행패에 국민이 질려가지고 결국에는 등을 돌린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추진하는 것, 모든 어떤 절제 힘이 있다고, 다수 정당이라고, 내 혼자 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리저리 힘을 마음대로 쓰고 칼을 휘두르다가 그 징계를 당한 것이 바로 지난 보궐선거고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수사의 칼날이 두려웠어. 정권을 뺏길까 두려웠어. 무리수를 두고 또 해괴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힘이 있어도 다 쓰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이 정치인이라는 거,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권불 10년인데 부디 아무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어떤 기간은 강은 건넜네 벌써. 당론으로 전해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국민의 냉혹한 회초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K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